안녕하세요.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이남국입니다. 만약에 마야를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가 또 쉽지 않다면 이 마야 완전 초보 동영상 DVD 강좌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걸 보시고 요걸 좀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렵다면 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만들어 볼 모델은요. 자,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로봇 팔의 한 부분을 완성을 해볼 텐데요.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부품들도 있고요. 이런 관절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의 설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캐릭터 같은 경우는 프론트 뷰나 사이드 뷰 혹은 퍼스펙티브 뷰 등 다양한 뷰에서 디자이너들이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주지만 이 로봇 같은 특히나 이렇게 하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디자이너가 그려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기계들의 설계 도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이 로봇을 설계 도면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영상에 쓰이는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 과정에서 이 3D 로봇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틀이 필요한데요. 그런 틀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먼저 이미지 플랜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카메라 하나 만들죠. 자, 카메라를 만들고요. 이미지 플랜을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 자, 인바이러먼트에서 크리에이트 이미지 플랜 하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미지 플랜을 하셔도 되죠. 이럴 때는 카메라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카메라 1이 이렇게 보이고 있을 때 지금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카메라 관점에서 진행하시려면 요 이미지 플랜을 눌러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이 카메라 플랜을 누르시면 펄스펙티브의 카메라 플랜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눌러보겠습니다. 혹은 여기서 요 아이콘 눌러서 이미지 플랜 만드시면 되죠. 자, 크리에이트해서 이미지 플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지 플랜을 만들었는데 요 이미지 플랜의 위쪽에 쭉 보시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자, 이미지 네임 들어가 보죠. 보시면 저는요 지금 이 제 커런트 프로젝트 E 드라이브 하드 서페이스 프로젝트라고 잡혀 있고요. 그쪽에 가시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두 번째 이미지 요 친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요 이미지는 이렇게 굽어진 상태로 되어 있지만 요 친구는 좀 편 상태로 포토샵에서 살짝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설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손의 팔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늠할 수 있게 요 두 번째 이미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플랜을 불러왔어요. 자, 이미지 플랜을 불러왔는데 이 카메라 통해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던 이 이미지 플랜은 그대로 카메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진행을 하시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요 팔의 기준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팔이 지금 사실 정면이나 프론트 뷰나 사이드 뷰 이런 뷰는 아니에요. 일종의 약간 위쪽에서 본 뷰죠. 그래서 그 설정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플랜을 선택을 해서 자, 쭉 내려 보시면 자, 이쪽에 이제 옵셋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X축이고 Y축입니다. 옵셋을 컨트롤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여기 이제 수평이고 여기 수직이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센터에 이렇게 좀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투명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자, 요 윈도우에 아웃라이너 가서 자, 카메라를 선택해서 네, 이미지 플랜을 찾아주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모퉁이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미지 플랜이 선택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알파 게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알파 게인을 살짝 낮추면 우리가 이제 좀 투명하게 작업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낮춰보죠.
네, 물론 이제 꽉 찬 이미지도 좋은데 약간 좀 덜 꽉 차게 자, 요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걸 살짝 건드려 주시면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플랜을 좀 이렇게 넓게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여전히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로버트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메저먼트 툴을 좀 갖다 쓰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론트 뷰에서요. 전체적인 크기를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자, 우리는 지금요. 유닛이 이 여기 이 프라퍼런스에 혹은 윈도우에 세팅스의 프라퍼런스에서 가시면 이거 눌러보죠. 가보시면 자, 이렇게 세팅에 자, 리니어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닛당 센티미터인 거죠. 자,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메저먼트 디스턴스 툴을 놓고 자 여기랑 이렇게 찍어보죠. 그러면 사실 요게 지금 30cm입니다. 자, 이 아웃라이너에 가시면 윈도우의 아웃라이너에 이렇게 가보시면 네, 두 개가 열렸네요. 자, 이렇게 이 로케이터와 디스턴스 툴이 있는데 자, 요게 첫 번째 제가 클릭한 디스턴스 툴을 위한 로케이터고요. 요게 두 번째 디스턴스 툴을 위한 로케이터입니다. 자, 이 친구를 선택해서 무브 툴을 활성화한 다음에 자, W죠. 자,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자, 요 친구는요, 팔이 한 1m 20 혹은 3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되면 여긴 실제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거리는 1m 30입니다. 자, 요 1m 30을 기준으로 진행을 좀 할 텐데요. 자,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좀 하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자, 실린더 하나 만들까요? 실린더 만들어서 보죠. 얘를 적당히 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네, R 툴, R 눌러서 혹은 이 친구 눌러서 예, 스케일 툴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우고요. 이 친구는 쭉 해보죠.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가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 정도가 1m 30 정도의 크기네요. 그러면 이 카메라는 자, 어디쯤에 위치해야 되느냐? 자, 이미지 플랜을 있는 상태에서 뒤로 쭉 빠져보죠. 해서 자, 이렇게 놓으면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왜곡 정도도 크게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위쪽에서 보면 왜곡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크고 여기는 작은데 이 이미지는 사실 이 디자이너가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그릴 수도 없고요. 사실 왜냐하면 완벽한 이 카메라 그 앵글에 맞춰서 여기는 어느 정도 크고 여기는 어느 정도 작고 그런 퍼스펙티브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3D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자, 카메라 위치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이렇게 카메라 요 위치음에서 요 이미지 플랜을 프로젝션을 하면 요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요렇게 해서 보면 요거하고 거의 매치가 돼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 정확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관절이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멀티컷이 나오는데요. 멀티컷을 이용해서 대강의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해보죠. 자, 컨트롤을 누르고요. 요 부분이 지금 관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절이 되고요. 요 부분이 자, 요 관절의 끝 부분, 그러니까 이 위쪽의 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이 되고요. 아래쪽의 팔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 아, 이 팔목 부분 될 것 같고요. 팔목의 시작단과 끝단을 가늠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대강 한 이 정도 맞춰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요 정도를 놓고 이제 기준으로 작업 진행을 좀 해보죠. 이 친구는 Shift 그냥 오른쪽 마우스에서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친구를 완전히 단절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단절을 시키느냐? 자, 에딧 메쉬에 가면
페이스 섹션에 익스트랙트가 있습니다. 이 익스트랙트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독립되게 단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페이스 선택해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보죠. 여기까지 선택해서 여전히 에딧 메쉬 섹션에서 익스트랙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도요. 요거도 선택해서 에딧 메쉬에서 익스트랙트 해야 되는데 이럴 때쯤 되면 G를 누르면 명령을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를 눌러보죠. F 옆에 G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절이 됐죠. 괜찮네요. 자, 요 친구들은 지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G를 누르면 세퍼레이트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두 개 완전히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얘를 G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해도 되지만 오브젝트 모드에서 그러니까 F8 눌러서 혹은 오른쪽 마우스 선택해서 오브젝트 모드 해서 자, 메쉬 트레 있네요. 자, 메쉬 트레 세퍼레이트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 친구들 두 개는 제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요, 어느 정도는 제거를 좀 해놓고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벌텍스 모드 가서 이 친구들을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가운데 마우스가 아니죠. 이 가운데 박스죠. 가운데 박스를 이렇게 줄이시면 얼추 형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쪽 옆모습이니까 지금 Y축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니까 이렇게 좀 이동해 주시면 이 느낌이 나겠네요. 예, 여기 이제 Y축이에요. 감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네, 이 친구도 사실 Y축으로 좀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전히 벌텍스 눌러서 이 모퉁이는 조금 더 작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치도요. 이렇게 좀 Y축으로 이동을 Y축이 아니죠. X축이죠. X축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돼야 되고요. 이 친구는 좀 얇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센터 축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modify 센터 피봇 해서 자, modify 센터 피봇 해서 가운데로 센터 축을 옮기고요. 얘는 좀 이렇게 좀 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손이요. 이 친구는 지금 네, 약간 이 각이 이 다른 각이 약간 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카메라가 정면이 아니라 약간 옆에서 본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건 살짝 좀 옮겨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옮겨줘 보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넓은 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와이어 프레임 온 쉐이딩 좀 키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온 쉐이딩을 키시면 예,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잘 안 보이신다면 이 이미지 플랜을 선택을 해서 여기 집 뎁스가 있습니다. 이 뎁스를 좀 컨트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뎁스를 여전히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자, 여기를 한 200 정도 놔보죠. 그러면 200 더 돼야 되겠네요. 한 400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뒤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좀 보기가 좀 편해지죠. 거기다 엑스레이 모드까지 넣으시면 이 친구를 눌러서 네,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진행을 해보죠. 이 친구는 조금 더 얇아져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 기둥이 두 개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여기 사실 제거를 안 해도 됐었는데 예, 제가 실수로 제거를 한 것 같네요. 관계없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 실린더 하나 만들어서 자, 조금만 키워서요. 로테이션 돌리고요. 자, 어디 축으로 돌려야 될까요? X축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채널 박스에서 90도 해서 자, 이렇게 좀 올려보죠. 여기 조금 더 넓어 질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 이쪽 좀 이동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 그 다음에 센터 축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런 형태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맞네요. 네, 디자이너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요것도 있는데 이것도 크리에이트 폴리곤 실린더 하나 만들어서 예, 크기를 좀 키우고요. 실린더를 만들어야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실린더 만들어서 이렇게 좀 키우죠. 해서 무브 툴 놓고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키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네, 여기에 맞는 것 같고요. 위치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크기는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는 당연히 좀 얇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얇아지죠.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자 F8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고요.
전체적으로 위치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친구만 손이 약간 붕 뜬 것 같은데 이건 좀 뒤쪽으로 좀 뽑아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반대쪽이네요. 이게 맞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기초적인 이 손에 윤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요 이미지 플랜을 갖다가 비교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손가락의 프리뷰를 좀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비디오에서 그것도 좀 만들어 보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